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까지 알고 계시던 상식과는 아주 많이 다를 겁니다. 그러나 직감적으로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은연중에 여러분이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니까요. 어떤 것에 속고 있었는지 듣기만 해도 금방 아실 겁니다. 이 영상을 두세 번 돌려보는 게 이런저런 투자 관련된 책을 보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될 거라는 걸 믿습니다. 주식이 바닥을 치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주식을 사고 내 친구들은 주식을 팔까요?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는데 왜 누군가는 이 순간에도 매수를 하고 누군가는 못 팔아서 안달일까요? 왜 우리의 부모님은 저축만 하라고 할까요? 왜 요즘 20, 30대는 코인 투자에 열광할까요? 왜 그런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은 가끔 돈으로 미친 짓을 합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보기에 미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각각 세대가 다르고 서로 다른 나라에서 다른 소득과 가치관을 가진 부모 밑에서 자랍니다. 경제 상황도 다르고 다른 고용 시장을 경험하며 누리는 행운도 다르기 때문에 서로 아주 다른 교훈을 배웁니다. 누구나 자기가 세상의 원리를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아주 작은 한 조각을 경험해 보았을 뿐입니다. 부동산이 미친 듯이 오를 때 성장한 사람은 부동산이 침체일 때 성장한 사람에 비해 인생 후반에 가서도 부동산만 고집했습니다. 우연히도 주식시장이 강세일 때 성장한 사람은 주식시장이 약세일 때 성장한 사람에 비해 인생 후반에 가서도 주식에 더 많이 투자했습니다. 개별 투자자의 위험 선호도는 개인의 경험에 좌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능도 교육도 세상 경험도 아니었습니다. 순전히 언제, 어디서 태어났느냐 하는 우연에 좌우된 것입니다. 주식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1970년대에 태어난 사람의 경우에는 10대와 20대를 지나는 동안 S&P 500 지수, 미국의 종합주가지수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도 거의 10배가 뛰었습니다. 놀랄만한 수익률이죠. 1950년대에 태어난 사람의 경우에는 10대와 20대 기간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했을 때도 시장이 말 그대로 지지부진이었습니다. 태어난 해에 따라 나뉘는 이 두 집단은 주식시장에 대해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인플레이션을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죠. 1960년대에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10대와 20대를 거치는 동안 물가가 3배 이상 뛰었습니다. 엄청난 상승이죠. 그러나 1990년대에 태어났다면 10대, 20대를 지나는 동안 물가 상승률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대한 개념조차 없을 것입니다. 모든 금융 의사 결정은 그 순간 판단을 내린 그 사람에게는 타당한 것입니다. 순전히 주식 차트만 가지고 금융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은 저녁 식탁에서 회사에서 회의를 하다가 금융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개인적인 경험과 나만의 세계관, 자존심, 자부심, 마케팅, 괴상한 이유들이 전부 합쳐져 나에게만은 옳은 하나의 내러티브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에게 미친 짓처럼 보이는 일이 나에게는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미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경험에 근거해서 주어진 순간에 자신에게 합리적으로 보이는 의사결정을 내릴 뿐입니다. 당신은 투자에 있어 안전지향적인가요? 위험 선호형인가요? 부모님께 물어보십시오. 왜 저축하라고 하는지, 왜 꼭 집을 사라고 하는지, 20, 30대 친구들은 왜 코인에 미쳐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하락장에서 주식을 팔고 있는 내 친구는 왜 팔고 있는지,
그 하락장에 사고 있는 친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지, 사람에 따라 왜 차이가 있을까요? 두 경제학자가 발견한 사실에 따르면 사람들의 투자 결정은 본인 세대의 경험, 특히 성인기 초기의 경험에 크게 좌우된다고 합니다. 투자자 각자의 위험 선호도는 개인의 경험에 좌우되는 것으로 보인다. 지능도 교육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순전히 언제, 어디서 태어났느냐 하는 우연에 좌우될 뿐입니다. 더 놀라운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가 행운이고 어디까지가 리스크일까? 어린 시절 빌 게이츠는 컴퓨터가 있는 중등학교에 다녔는데 당시에 이런 학교는 전 세계에 몇 되지 않았습니다. 근처에 있는 대학원보다 좋은 첨단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수업은 정규 교과 과정이 아님에도 빌은 방과 후 늦은 밤, 주말까지 컴퓨터에 심취했습니다. 그렇게 빌은 컴퓨터의 전문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 역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레이크사이드 중등학교가 없었다면 마이크로소프트도 없었을 겁니다. 빌 게이츠는 충격적일 만큼 똑똑하고 그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 10대 때 이미 컴퓨터에 대한 엄청난 비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레이크사이드 중등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100만 명 중 1명밖에 누리지 못한 유리한 출발점에 서 있었습니다. 이건 순전히 행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운을 수치화하는 것도 어렵고 또 누군가의 성공이 행운 덕분이라고 암시하는 것도 무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연중에 성공의 한 요인으로 행운을 무시하는 입장을 취하곤 합니다. 훌륭한 의사결정을 내렸으나 운이 나빴던 가난한 투자자는 포브스 표지에 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럭저럭 괜찮은 심지어 무모한 의사결정을 내렸으나 우연히도 운이 좋았던 부자 투자자는 표지에 실립니다. 대담함과 무모함을 가르는 선은 아주 얇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우리는 2006년 야후의 100억 달러 매수 제안을 거절한 마크 저커버그를 천재라고 칭찬합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다고 말이죠. 그러나 반대로 2008년 마이크로소프트의 대형 인수 제안을 거절한 야후는 열렬하게 비난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리스크와 행운을 정확히 집어내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리스크와 행운은 도플갱어입니다. 성공한 사람이 있고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투자 결과는 달랐고 사람들은 이렇게 평했습니다. 멋있게 대담했다. 바보같이 무모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디까지가 행운이고 어디까지가 노력과 재주며 어디에서부터가 리스크일까요?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 결과가 100% 노력이나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당신 앞에 행운의 지렛대가 움직일지 리스크의 지렛대가 움직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가져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지능이 높아야지만 투자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많이 알아야지만 투자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리스크를 크게 감당해야 할까요? 앞에서 열심히 이야기했듯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어쩌라는 거야? 제가 이 책을 읽고 투자에 적용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나 스스로가 엄청난 통찰력이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머리가 좋다고 많이 공부했다고 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결국 경험의 노예이며 성공에는 운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스스로 아무리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도
자기 인생 초기에 경험한 것이 나의 경제 활동 전반에, 금융 의사결정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행운의 요소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만하지 말고 먼저 스스로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둘째, 나에게 맞는 투자 방법과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투자 방법을 언제나 정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모든 사람들의 심리가 겹쳐져서 나온 결과물이 주식 시장입니다. 나의 성인기 초기에 주식이 강세여서 주식 투자가 맞다고 하지만 모두에게 주식 투자가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어떤 때는 그게 정답일 수 있지만 어떤 때는 최악의 투자 방법일 수 있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의 하락장을 경험해 보셨나요? 요즘같이 주식이 바닥을 칠 때 어떠신가요? 어떤 자산이든 하락장, 침체기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도 주식도 채권도 금, 은과 같은 실물 자산도 각각의 사이클이 있고 침체기도 있습니다. 그 침체기를 견뎌내고 그 침체기에서도 투자할 수 있어야만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려면 자기에게 맞는 기준과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스스로 편안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래 투자할 수 있습니다. 수익률이 높다고 좋은 투자처가 아닙니다. 자기 스타일과 맞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제가 아는 부자들은 다 그랬습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이 정답입니다. 당신은 투자에 있어서 안전지향적인가요? 위험 선호형인가요? 주식 투자가 맞나요? 부동산 투자가 맞나요? 스스로를 잘 알아야 투자조차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위험 선호형보다는 안전지향적이고 부동산 투자가 주식 투자보다는 좀 더 맞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을 투자하더라도 부동산 투자처럼 합니다. 부동산처럼 오래 묵혀둡니다. 오래 묵힐 만한 것을 찾고 아무리 떨어져도 그냥 둡니다. 부동산처럼 이후에는 든든하게 저를 지지해 줄 만한 주식을 찾습니다. 그렇다고 채권 투자가 맞지는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우상향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저는 변동성은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걸 좋아합니다. 암호화폐를 투자하더라도 그런 우량 코인에만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그냥 없는 돈 치고 묵혀둡니다.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이신가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